이제는 한 동작하고 한 동작 따라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삐까삐까하다 이겁니다. 가공 실력은 여러분들이 더 낫고 이러니까. 자, 3D 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 전에 확인해야 될 거는 여기가 원점이다. 이건데 여기가 지금 현재 원점이다. 그러면 가공할 때도 여기를 원점으로 할 건지 나중에 소재가 여기 50짜리가 있으니까 이 50짜리 소재에 그 상면을 원점으로 할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반은 혹시 만약 한다면 어디를 할 생각입니까? 왼쪽 상단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위치를 하겠습니까? 원점. 이 위치가, 예. 이 위치를 원점으로 한다면, 기계에서 이 50mm짜리를 터치하고 나서 Z40mm를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그죠? Z40mm를 추가해가지고 원점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럼 해야 되지 않습니까? MCT에서. 여기가 원점이니까.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데는 요 위에잖아. 그죠? 위에를 터치했으면 거기에 대한 좌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40mm를 아래가 원점이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안 해줘도 괜찮습니까? 승태씨 MCT 배웠죠? 원점은 잡을 수 있죠, 원점.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납작한 거 2D 가공할 때 보시면, 요 상면 원점으로 잡잖아요, 그죠? 그럼 터치해가지고 Z 입력을 바로 입력하죠, 그냥. Z자 입력. 근데 이제 요 소재에서 40mm 밑이 이제 원점이다, Z 원점이다 그러면, 터치하시고 나서 40을 추가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예, 좀 이따 또 보도록 하고,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매뉴팩처링. 자, 3D 캠은 이제 밀 컨투어에 이제 NX가 모여 있으니까, 밀 컨투어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항상 이제, 이게 지금 NX뿐만 아니고, 모든 캠이나 모든 가공하는 프로그램이 마찬가지입니다. 캠을 시작하면, 일단은 원점 소재 안전 높이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뭐 책을 보든 안 보든 책을 안 보더라도 그래서 NX는 요 지오메트리 뷰에서 MCS 밀 있는 요것이 원점을 지정하는 곳이고 현재 여러분들이 자 여기를 원점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소재의 상단을 터치한 다음에 40mm 밑을 원점으로 잡아야 될 것이고 일단 여기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볼까요? 안전높이, 전체에 대한 안전높이를 제가 요 평면에서 이 원점면에 대해서 100 요렇게 해야 원점면에 대해서 100 해야 여기가 Z0 지점이니까 코드 중에서 G43 Z100점 H 어쩌고 요게 나오게 되겠고 한 공정을 다 가공하고 나면 G00 Z100으로 가는 코드가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50, 여기 잡으면 소재랑 60이 되겠죠. 그래 60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이제 원점이나 이런 거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칠 때는 소재를 자동 블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할 때는 여기에 상면이 정확히 몇 밀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은 알 수 있겠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모델링에 가서 높이 50짜리 소재를 한다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돌출을 바로 하셔가지고 요 모서리 선으로 0부터 50까지 없음해야 소재가 이제 결합이 안 되겠죠. 요 밑에 제일 밑에 있는 요 모서리 선에 4군데 이렇게 그래서 밑에 가시면 얘를 가공하고 싶으면 딱 요만한 소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요만한 소재가 있어야 된다. 요만한 소재가 없으면 범용에서 가공을 해오던 MCT로 요만한 소재를 만들어 놓든 이제 그거는
자기 마음이 되겠습니다. 자, 자기 마음. 그리고 전에 투명도를 조금 주고. 그래서 아마도 밑에도 이거 진열장 같은 데 보면 참 그 옆에 있는 데 보면 파란색 벽돌 같은 거 있죠. 예, 그게 아마 높이가 이렇게 50일 겁니다. 50.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든다 뭐 이러면은 선생님이 크기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이제 캠을 내라거나 이런 얘기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재를 이제 만들어 가지. 예, 밑에 투명도는 요 찍어서 우리가 컨트롤 J 하거나 요 위에 있는 그거 있었죠. 우리가 컨트롤 J가 요거죠. 요거 맞습니까? 예, 요 컨트롤 W고 이게 단축키를 쓰다 보니까 요게 지금 요걸 띄워놔서 안 보이네요. 요게 컨트롤 J인데 어쨌든 투명도를 저는 한 50 이상 줘가지고 소재 설정하는데 쓰고 안 보이게 할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캠으로 가서 자, 우리가 원점 여기로 잡았고 밑에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워크피스를 더블 클릭해서 파트. 자, 이 안에 있는 솔리드가 가공하고 나서 만들어야 되는 목적물이고 파트고 확인. 소재는 지금 바깥에 투명도를 조금 준 지오메트리입니다. 얘가 이제 소재가 되겠습니다. 선반 때는 이렇게 하고 나서 2D 경로를 보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는 바로 확인하고 이제 소재는 감추면 되겠습니다. 찍어서 소재는 감춘다. 그럼 선생님 무조건 소재를 50으로 만들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밑에 있는 소재 높이를 재가지고 그대로 이제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찍어서 이제 컨트롤 B 해갖고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은 계속 왼쪽에 받침대 위에가 원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구를 요렇게 이제 1번부터 한 6번까지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 바로 빨리 만들겠습니다. 기계 공구뷰 제가 가서 공구 만들기 눌러서 자, 순서대로 12파이 해서 자, 직경 12 1 하고 직경 10 자, 이게 바뀌면은 바뀐 대로 하시면 되겠죠. 직경이 10이고 2 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랜드밀 작업장에 있는 것이 8파이짜리부터 8mm짜리가 3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약간 천천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못 따라하겠거나 이러면 혹시라도 요 정도는 해야 된다 생각하시고 나중에 동영상을 꼭 보고 만회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4번 6mm짜리 6파이짜리 그리고 4파이짜리 산업기사 정상은 원래 4파이였죠. 5번 하고 그리고 이제 6번으로 보랜드밀 2파이짜리를 하나 잔상용으로 이렇게 아니죠. 6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나서 이제 목록을 한번 이렇게 특히 공부 번호를 잘 정했는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시험 치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고 나서 자, 그래서 뭐 공구 이런 건 이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자, 다 나서 이제 공정을 하나씩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정을 먼저 처음 넣는 황삭은 요 캐비티 밀이 되겠습니다. 캐비티 밀. 그래서 캐비티 밀 선택하고 뭐 이거 밖에는 공정이 없다 봐야 됩니다. 황삭은. 프로그램 일단 12파이짜리로 지오메트리 워크피스에 대해서 여기서 러프로 하겠다. 러프로 하면 여유 1mm가 일단은 기본 적용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확인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캐비티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철사 경력을 안 잡아도 전체가 된다는 거 알고 있다 이겁니다. 파트 따르기. 파트 따르기를 하면 공구가 기본적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아시죠? 외곽 따르기 하면 중간으로 들어가니까 바깥으로 빼줘야 된다 해서 이런 것도 알긴 알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시간은 외곽 따르기 좀 짧고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파트 따르기로 지금 6mm 간격을 한다고 했는데 공구가 12mm짜리니까 50%면 똑같습니다. 사실 6mm입니다. 이러면 깊이 6mm 돼 있고 요 거의 기본 값이네요. 그러면 이송리 속도만 자 5200쯤 한 번만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송이나 속도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넣어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넣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 모드를 5000에 1000으로 하고 실제로 이제 가공을 하실 때는 진입할 때 많이 우당탕하기 때문에 요거를 반값이나 또는 한 300이나 조금 느리게 원하는 값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황삭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경로를 내시고 특히 이 캐비티에서는 별로 할 거는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별로 할 거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하실 줄 아시겠습니까? 전에 얘기했던 자 캐비티에서 우리가 다 할 줄 아시니까 좀 보는 겁니다. 형상이 없는 이만큼은 6mm씩 치고 여기 형상이 좀 있는 곳은 한 2mm나 3mm씩 치겠다. 요거 할 줄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너무 쉽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절삭 단계에 들어가서 지금은 온전히 모두가 6mm 간격이라고 보면 되는데 6mm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형상에 따라서 좀 자기가 바꾸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기 한 가지 찍어보면 지금 구분되는 지점들이 지금 세 파트, 네 파트로 나온다 이겁니다. 세 파트, 네 파트. 처음 요까지는 6mm로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형상이 한 군데만 여기 있을 때 저는 여기 찍어서 반값인 3mm로 적용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요 구간은 3mm, 밑에 나머지 구간 여기는 2mm 해가지고 확인해서 나가서 계산해 봤을 때 황삭인데 이렇게 소재를 다 깎느냐 형상을 좀 남겨두고 깎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깊이값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황삭, 중삭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걸 어쩌면은 황삭 단계에서 좀 많이 칠 수가 있다 이래 보면 되겠죠. 황삭 단계에서 치면 공구가 막 굵고 좀 튼튼하니까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싶고 요거 되겠습니까? 네.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여기 보시면 절삭 단계에 들어가서 절삭 단계에서 요 리스트를 보면 찍어보면 자기가 구분하는 지점이 있다 이겁니다. 구분하는 지점. 이거 같으면은 아예 소재 처음부터 형상이 아예 없는 부분, 첫 부분 요거는 기본값 6mm 놔두고 형상이 좀 단순하거나 많이 비어있는 부분 요거는 제가 찍어서 3mm로 이렇게 위에 요 값을 요겁니다. 절삭단 깊이를 3mm로 바꿨고 그 다음 마지막에 형상이 좀 많이 있는 곳은 2mm 간격 이렇게 바꿔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모의 가공에 가서 우리가 3D는 오래 걸리니까 2D 동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꼭 확인해야 되는 거는 공구가 바깥에서부터 들어가느냐. 물론 이제 MC 나일론 소재라고 하면은 안쪽에서 해도 공구가 부사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가공할 때 밖에서부터 진입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삭 이상 없는 것 같고 확인했습니다. 황삭 다른 조건을 주고 싶으면 더 주셔도 되고 자 지오메트리 뷰에서 그 다음에 요렇게 했을 때 이제 경험상으로 또 무조건 그 중삭이나 잔삭 전에 한다는 게 아니고 경험상으로 좀 공구가 좀 부서지더라 조도가 안 좋더라 이렇게 나온다면 남아있는 유량을 공정 요 레스트 밀링으로 보통 처리해 주더라고요. 레스트 밀링. 그러니까 황삭을 하고 나서 너무 요유량이 많이 남아있다거나 12파이짜리가 못 들어가가지고 좀
정상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부분은 요 레스트 밀링으로 한 단계 정도 공구가 작은 걸로 여유량도 좀 줄이고 세미 피니시하면 0.3인가 그렇죠. 0.25인가 0.3인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고 확인해서 이번에는 한번 해봐야 될 거는 얘도 거의 이제 캐비티 밀과 똑같은 설정인데 공구의 20% 간격으로 그럼 여기 10이면은 2mm로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2mm 옆으로도 2mm. 제가 아까 여기 5mm 안 됐는데 기본값 쓰겠습니다. 레스트 밀링 옆으로도 2mm 간격으로 세로로도 2mm로 일단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손댈 거는 많이 없습니다. 밑으로 공구가 또 안 내려가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요 부분을 이제 한 번 더 3D 가공법으로 처리를 해주겠다. 모의 가공을 또 해보겠습니다. 2D 동적으로 모의 가공을 해보고 특히 나중에 외부 평가하고 나면은 깎고 싶은 3D가 있으면 깎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선생님도 준비를 하고 깎겠죠. 자, 요렇게 됐습니다. 요 정도 깎였고 확인. 그 다음 이제 정삭인데 피드랑 S는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송이나 요거는 이제 첫 번째 거는 그냥 샘플로 했고 나머지 것도 나중에 요거 찍고 나머지 전부 다 찍어가지고 우클릭해서 요렇게 개체에 이송용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넣을 거예요. 한꺼번에. 아니면은 같은 것들 몰아가지고 찍어갖고 넣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NX의 특징 중에 하나로. 자, 그래서 일부러 이송하고 피드는 안 넣고. 자, 그리고 이제 정삭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정삭은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다 이겁니다. 자, 공정, 정삭 공정, 컨투어 에어리어. 여기서 중간 파이 6파이짜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 파이 6파이짜리로 저는 여기서 이제 피니시로. 이때까지는 우리가 절삭 영역을 전체 다를 이렇게 하고 바닥까지도 오랜드 밀로 전체 다를 하고 시험용이라서 한 번에 가공해야 되니까 영역 밀링의 설정을 요 지그재그로 공구 간격을 1mm로 절삭 각도를 45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이 전체를 어쨌든 한 번에 다 손을 봤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그러면 우리가 흔히 급경사라고 하는 부분 요런 구간이나 요런 구간에 우리 생각보다 많은 잔량이 좀 쌓이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보랜드밀로 바닥을 민다는 거는 뭐라 그럽니까? 일부러 그러지 않고서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자기가 잘 깎는 부분만 깎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 공정에서 자 이렇게 편집 다시 들어가서 위에 보면은 급경사 제한이 없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다 깎아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가 잘 깎는 거는 완만한 부분을 잘 깎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드렸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얘는 공구 경로를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평면에서 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쫙 입히는 공구 경로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체감 있게 보면 이런 부분 잔량이 남고 급경사를 비급경사 이 공정이 잘하는 거는 급하지 않는 각도의 면에 저는 45도로 단됐습니다. 아니면 바꿔가면 됩니다. 45도로 해보겠다. 확인 계산. 그러면 45도 이상 되는 경사면은 얘가 손을 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절삭 영역에서 바닥면을 Shift 클릭해가지고 보랜드밀이 바닥을 못 밀도록 설정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정도가 지금 이제 완만한 부분의 정삭인데 1mm 간격도 조금 크니까
다시 편집을 눌러서 그냥 최대 0.3으로 하겠습니다. 0.3. 아까 보셨던 게 0.3에서 0.5 정도입니다. 0.3 정도 해가지고 또 자기가 공구가 돌아가는 패턴을 지금처럼 옆으로 된 줄무늬를 넣을 것인가, 동글동글하게 이제 돌아가는 이런 원형을 넣을 것인가, 방사형을 넣을 것인가, 막 공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런 것 중에서 예, 결정을 해가지고, 어쨌든 지그는 자꾸 이송을 하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방사형을 일단 잠깐 한번 해가지고 모양을 보려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사형이나 예, 자, 방사형이 계산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렇게 방사형이나 또는 원형이나 아주 가까이 보면 이게 그 형상이 공급 이게 딱 표현하네요. 방사형이 요 윗면을 깎은 거 보면 이렇게 공구가 중심을 기준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갖는 이런 형상이 되입니다. 지그재그는 무조건 옆으로 이제 경로가 내지만 여기는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좀 퍼지는 경로를 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새기고 싶은 공구 무늬를 결정하셔가지고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확인하셔가지고 저는 일단 방사형으로 했으면 0.3mm 그냥 모양은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완만한 면을 먼저 가공을 시켰고 여기에 대응하는 경사진 면은 공구 경로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줄 끝에 나오는 보통 아닙니다.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끝에서 앞에네요. G레벨 프로파일 G레벨 프로파일이라는 기능으로 똑같은 공구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공구로 확인 절사 경력을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형상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형상 부분 선택해서 선생님 그 경사진 부분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경사가 지고 안 지고 이거는 내가 일일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서 여기 급경사 제한, 급경사 전용 45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으로 결정을 해버리신다 이겁니다.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옆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0.3mm 길이의 절삭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면 측면 벽처럼 된 애들을 얘가 옆으로 이렇게 이제 돌면서 얘는 측면으로의 경로를 입히는 거라서 자기가 가공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데 봤을 때 특히 G레벨 프로파일은 요런 데 봤을 때 한 줄 가공하고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한 줄 가공하고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거나 바로 하기 위해서는 절삭 매개 변수에서 연결해서 이동 방법 사용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 줄하고 올라갔다 오고 한 줄하고 올라갔다 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 방법 사용 대신에 파트에서 램프나 파트 지정 이런 거 있으면 일자로 올라가든지 비스듬히 올라가든지 형상을 타고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계산하시면 위아래로 많이 이렇게 가는 게 좀 줄어들고 경고가 나오는데 경고는 뭐냐면 형상을 360도 도는 거는 직접 올라가는 걸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면 혼합으로 써라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거는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요런 구간에 요걸 타고 가는 건 됐는데 요런 구간에는 안 됐다. 안 된 것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되게 하려면 요 절삭 매개 변수에서 상향가공, 방향가공 요게 차이가 없다면 전략을 혼합으로 해라 요 말입니다. 혼합으로 해라. 혼합으로 하면 요 G레벨 정삭을 할 때 이런 형상들에 대해서 좀 더 형상을 바로 타고 가는 그런 식의 경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시간도 좀 줄어들고 근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이 정삭을 비교를 해보면
완만한 곳일 때 이렇게 컨투어 에어리어 이 부분과 급경사일 때 이 부분. 그러면 약간 염려가 생기는 곳은 이 맞닿는 곳이 가공이 안 될까 하는 약간 염려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의 가공을 통해서 이제 해보시고 나서 R 부분이나 특히 급경사 부분이나 비급경사 부분에 좀 경계가 되는 부분에 가공이 잘 될까 싶으면 좀 오래 걸리네요. 예, 정사기 요렇게 하는 게 이제 지금 방사형이죠, 방사형. 그리고 각도를 같은 각도를 줬기 때문에 거의 그 뭐라 그럴까 공백 구간 없이 맞물려서 이제 가공은 될 겁니다. 지금 방사형을 해놓으니까 어떤 중심에 대해서 공구가 이렇게 중심을 지키면서 계속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그재그 그냥 지그재그 했으면 좀 시간을 빨랐겠습니다. 지금 이 G레벨이 들어간 거죠, 이제 G레벨이. 그래서 G레벨이 들어갔을 때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완만한 부분과 경사진 부분 사이에 그 미가공되는 부분이 있는가 그게 궁금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두고 넘어가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각도를 조금 더 최적화시켜 가지고 미가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정사 확인.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비급경사 부분이나 급경사 부분 가공한 상태에서 자,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연결해서 해보면 그 다음은 보통 바닥을 2D 가공으로 그냥 갖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넣는데 12파이라도 좋고 뭐 18이라도 좋고 저는 밀 플랜으로 가서 우리 평소 바닥 가공하는 공정으로 10파이든 12파이든 원하는 공구를 가지고 역시 요 바닥 평평한 부분을 절삭용용으로 찍어서 확인해서 계산하겠습니다. 기본으로 해도 잘할 것 같습니다. 75% 공부 간격이 한 75%인데 지금 문제가 제가 지그로 했네요. 지그 말고 파트 따르기 내지는 외곽 따르기 또는 프로파일의 추가 패스 이런 걸 가지고 바닥에 평평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 공정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 공정을 모의 강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 마지막에 다 모아서 이제 한꺼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바닥을 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잔삭은 이제 한 번만 할 거냐 여러 번을 할 거냐는 자기 주관인데 잔삭 공구를 넣어서 밀 컨투어에서 우리 시험용 요 플로우크 싱글 잔삭은 한 번만 도는 곳으로 2파이짜리면 1짜리만 돌겠죠. 1짜리만. 그래서 들어가서 그냥 바로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1짜리 R만 돌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이나 좀 여러 회차를 넣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취소하고 나가서 플로우 컷 싱글 말고 그 옆에 있는 플로우 컷 멀티플이라는 거를 써가지고 이게 기본이 여기에 1mm하고 5인데 스텝 오버 1mm 5인데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아까 잔삭 라인이 있으면 바깥으로 5번 더 안으로 5번 더 1mm 간격한다 그러니까 이 필요 없으니까
자, 간격은 저는 한 0.2mm 간격으로 이걸 1 하겠습니다. 1. 요걸 1 하면 총 3번을 돈다 이 말입니다. 한 잔삭 경로에 3번을 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쪽 부분이 총 3번 돌아가는 공정이 나오게 됩니다. 잔삭 나오는 곳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잔삭을 여러 회차 치셔도 되고, 이런 부분에 잔삭이 안 들어가는 곳에 공구 크기를 바꾸거나 해서 뭐 필요하다면 잔삭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회든지 수차례든지 이렇게 이제 잔삭을 넣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자를 파실 때는 반드시 삽입의 노트에 가셔서 한글을 파볼까요? 오늘 용현 씨가 힘들게 오셨으니까 오늘 빠진 또 유승호 한번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다 일단은 유승호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이 한글 폰트가 좀 깨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자, 결석하면 예제로 쓰인다. 그거를 그래서 요 폰트를 한글이 2개입니다. 호리언이나 포복 중에서 선택을 하고 문자 크기도 이름이 잘 보이도록 저는 한 7 정도 주고 확인하겠습니다. 승호씨 이름이 보이는데 요걸 이따가 요리 좀 돌리겠습니다. 유승호 밑에 NXCam 이렇게 해서 승호씨가 좀 캠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놓고 이 배치를 조금 글자 커 보이는데 이게 회전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자를 칠했는데 6이나 5로 바꾸겠습니다. 글자를 제가 요 가운데 정렬로 해서 6 정도로 해서 바꿔놓고 일단은 아무데나 비슷한 곳에 찍어둔다 이겁니다. 찍어둔다. 닫기 하시고 그 이유는 어차피 이 글자는 요 원점 평면에 쓰여지게 되는데 내가 이 글자를 찍어서 편집에 이동, 개체 이동, 컨트롤 T입니다. 개체 이동 해가지고 자, 요 원본 이동에 찍어놓은 상태에서 옆에 있는 화살표 옆에 있는 요 회전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원하는 만큼 회전을 해주시거나 완전히 위에서 보시면서 원하는 위치를 잘 잡아서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옮겨간다 이겁니다. 승호씨가 항의를 하면 잘못했다 그러고 예. 전 아들이 막 뭐라 그러면 바로 잘못했다 그럼 별소리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먼저 입혀두고 공정을 요거는 이제 평면이 아니니까 그 3D 캠을 여기 제일 작은 게 이제 2파이짜리라서 2파이짜리로 확인해서 글자 파는 공정은 가장 중요한 것이 드래프팅 텍스트를 방금 그 캠에서 적은 글자를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파는 깊이 0.25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 계산해서 조금 파고 올라가고 하는 방지하고 싶으면은 비절삭 이동해서 비절삭 이동해서 요 급속 이송 부분에서 요 영역 내 영역 사이 다 봐야 되겠네요. 이동 여기서 직접 맞죠? 여기서 이제 간격돼 있으면은 올라가 버린다. 최소 안전 Z나 직접 하면 근데 그을 수 있으니까 최소 안전 Z 정도로 이동할 때 바꿔놓고 영역 내에서 바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계산하시면 우리가 이제 글자를 쓰듯이 약간 높이 가면서 이렇게 나온다.
이때 뭐 약간 다른 방법을 쓰라 그러면 또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아까 했었던 이 전체에 대해서 5천에 1000이다. 우리가 삽입의 개체, 이속률, 피드가 1000이고 스핀들이 5000이다.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줄 수도 있겠고 그중 하나에 대해서 글자를 팔 때는 안에 안 들어가도 이속을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글자를 팔 때는 2000에 S값이 2000에 한 200 정도로 하겠다. 이런 설정을 밖에서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모의 가공을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 2주 정도 뒤부터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거다. 내가 이런 걸 해봤다라는 거. 기왕이면 멋진 모양으로 하면 좋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만들 때는 우클릭 해가지고 사실적 음영 처리하거나 또는 이제 바이스에 좀 물려놓고 반딱반딱하게 해놓고 남들이 내가 캠한다 하더라도 좀 더 예뻐 보이면 좋겠죠. 또는 나중에 기계에 물리거나 바이스에 물려가지고 실제 가공하는 것처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사진으로 가져오든지 캡처하든지 또 모의 가공해서 모의 가공을 3D로 해볼까요? 요거는 이제 그거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좀 천천히 도는 걸 겁니다. 지금 이제 사실적 음영 처리를 해가지고 공구가 조금 천천히 돌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내가 캠을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지만 남들이 보기에도 캠을 잘한다, 깨끗하게 하네, 이 사람한테 맡기면 되겠다 이런 좀 이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려면 자기가 한 결과를 좀 잘 정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모델링하고 한 것도.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좀 제출하신 거나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나중에 좀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공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예? 속도. 찍고 우클릭 하셔가지고 그 개체 밑에 뭐가 있지? 삽입 이속률. 개체 이속률. 안에 안 들어가고. 얼마씩? 나머지는 전부 5천에 1000이었고 글자 파는 것만 2000에 1000.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두 번 가공을 해보고 피드나 S를 정해주더라도 항상 작업장에 가면 다 다르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업장에 가셔가지고 원하는 피드를 찾아보시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나도 볼까요? 지금 여기서 일단은 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과는 남겨놔보고 자, 모의 가공이 끝이 났는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는 끝내지 말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여기 있는 IPW를 생성할 겁니다. IPW 생성. 그래서 IPW를 생성하시고 확인하신 후에 기존에 우리가 모델링 했었던 개체를 그냥 이제 숨기시면 잘못 숨겼네요. 얘 말고 자 가만히 있다가 클릭을 할 때 우리가 모델링 했던 이 파셋 바디를 남겨놔야 됩니다. 솔리드 바디를 우클릭 해가지고 숨기시면 이렇게 이제 파셋 바디가 나오게 되는데 모양이 좀 별로네. 근데 그죠? 여기 모양이 별론데 얘를 조금 글자도 잘게 판다거나
얘가 지금 소재가 바뀌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바뀌긴 바뀌네요. 이 상태에서 소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지는데 약간 필요한 형태로 바꿔놓고 또는 조금 이제 하고 저는 조금 더 뭐라 그럽니까 예쁘장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글자나 이런 게 자 스몰시 탓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좀 얇게 파고 이런 걸 이제 결과로 또 남겨놔도 되고 저는 또 보통 이제 결과를 남길 때 다시 이걸 가져와야 되겠네요. 저는 이제 결과를 남길 때 파스 바디를 빼고 여기 이제 뷰에서 레이아웃에서 새로 만들기 하면 여러 장면짜리를 낼 수 있다. 여러 장면짜리. 그럼 4장면, 6장면, 9장면짜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내서 또 각 장면을 좀 보여주면 한꺼번에 조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장면을.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 3D 가공하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캠을 냈을 때 자, 캠 결과를 냈을 때 오늘도 우리가 만들었었던 자신의 포스트로도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의 포스트로 내서 G코드가 제대로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캔버스 같은 데 가공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별로의 그림을 남겨서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안 나오는데 단계별로의 그림을 남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는 제가 그때 또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